안녕하십니까. 삼지회계법인의 최환열 대표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천세와 4대 보험 실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란 것은요, 소득의 발생 원천 단계에서 이제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주는 이러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주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 단계에서 그 세금을 미리 이렇게 대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요, 이제 이것은 국세는 아닙니다. 하나의 복지와 관련된 이제 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그 준조세인데요. 원래는 이 부분은 노무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회계사무소에서 국세 원천 신고를 하면서 또 이제 아울러서 이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원천세는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등에 대해서 원천 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는 사람들은 또 함께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이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바로 이와 같은 지급조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까지 해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원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원천세와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세금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좀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종합소득의 이 종류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이런 많은 소득들이 있었죠. 이러한 소득들 중에서 직원과 관련된 이러한 소득이 이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분류는 이제 실상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여기서의 사업소득자는 이제 사업장에 와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존재하지 않고요. 프리랜서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소득 프리랜서와의 이 구분은 종속관계 여부에 따라서 종속관계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종속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자유직업소득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사업소득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이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는 대리 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해서는 이걸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걸 대리 징수를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조경표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3%를 이 급여를 주면서 이제 공제를 하고 그 부분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 8.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조견표에 따라서 하고 사업소득은 3.3% 그리고 기타소득은 8.8%를 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업자들이 곤란스러워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세금 때문에 곤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4대 보험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요율을 한번 보면은요. 국민연금이 9%고요. 건강보험이 7.9912 아마 이렇게 됩니다. 프로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합산되어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1.8%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와 같이 1.47%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합산하면은요. 거의 한 20.2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산재보험만은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 20.26% 중에서 사업주는 10.86% 정도를 부담하고요. 근로자는 9.4%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액 외에 이와 같이 20.26%가 별도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출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직원도 많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근로소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약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특별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제는 사업소득으로 이것을 많이 신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으로 3.3%로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이것으로서 사업자의 모든 의무는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3%는 예납 성격이 돼가지고요. 이 프리랜서 사업자는 다음 달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자료가 고스란히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부과하겠죠. 지역보험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이와 같은 지역보험이 부과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해마다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로서 피부양자일 경우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2천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별도로 지역보험에서 이것을 부과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되시는 분은 이제 직원의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또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직원에게 잘 통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직원 사업소득 관련해서 3.3% 예납한 거에 대해서 5월 달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이 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8%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은 이 소득을 또 종합소득세하고 합산해서 신고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직원에 대한 소득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직원 개인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세금인데요. 그래도 보면은 이제 사장이 이런 것들을 알고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컴플레인이
이 사장에게로 많이 이렇게 귀착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직업 소득자 프리랜서죠. 3.3% 해서 예정 납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사업소득이 2023년도에도 3,700만 원이 발생하고 2024년도에도 3,7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장부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부 작성 의무는 소득세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부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직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직전년도 매출은 얼마인가? 이 A라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전년도는 제로죠. 그러면 첫 해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해서 이분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정해진 기준은 3,600만 원이 이제 단순 경비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또 해마다 이렇게 변동되기도 하니까 그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이하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2024년도에도 3,600만 원입니다. 이하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A라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는 직전 연도가 제로니까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는 직전 연도가 3,6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인적 용역의 경우 이 유리요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 인적 용역, 단순한 인적 용역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은 64.1%고요. 기준 경비율은 17.3%입니다. 이건 업종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경비율을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64.1%. 그러면 소득률은 35.9%네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이와 같이 해서 1,3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를 하죠. 여기서는 본인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이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 있다 할 경우에는 자녀 공제 해서 각각 150만 원씩 이렇게 공제를 합니다. 그랬을 때 450만 원이다 했을 때 이제 과세 표준이 약 한 8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보았을 때 870이면 6% 세율이었죠. 그러면 6%를 곱하면 52만 6천 원이 이제는 이분의 1년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곳에서 3.3% 이렇게 떼었죠. 그래서 이제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해줬죠. 그 금액이 이제 기납부 세액으로 해서 1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낸 것에서 이걸 차감한 이 금액을 약 한 59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2023년도에 이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요, 이제는 이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가 3,700이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기준 경비율은요,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매입액과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다 공제한 일반 관리비 정도만 기준 경비율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3%밖에 안 됩니다. 인적 용역의 경우에. 이랬을 때 소득률은 82.7%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부 작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3,700에서 82.7% 곱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득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450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은 2,60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세율 이 구간은 15% 구간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265만 5천 원이 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3% 기납부한 거 111만 원을 뺀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3,600이니까 3,700이니까 이 정도 세금이 됐죠. 이게 한 7,000, 8,000 되면은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장부 작성 얘기가 이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기장인 것입니다. 단순 경비율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인 경우에도 이 매출액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세금을 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7천이 되고 8천이 되면은 이제는 매입 자료도 다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금이 이제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세무기장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4대 보험은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여기에서 수익금액,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과 연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3,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대 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이 단순 경비율로 해서 산출된 소득금액, 여기는 한 1,300 정도 되네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죠. 이것이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이 보험료가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로 했을 때 4대 보험료와 또 이렇게 프리랜서 사업자로 했을 때 4대 보험 기준이 약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했을 때는 이 4대 보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4대 보험 문제가 이제 직원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부과하니까 현저히 작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소득 자체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부용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더라.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블로그를 보시거나 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